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자기파를 얘기하면서 진동, 빛도 전자기파라고 하는 진동이다라는 얘기했는데요. 이 진동이란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다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먼저 진동, 그게 뭔지 일단 알아봅시다. 먼저 우리는 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얘기해요. 그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소리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매질로 해서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소리라는 파동이 진행됩니다. 자, 파동이 처음 발생한 곳 파원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진동이 가장 높은 곳 마루, 가장 낮은 곳 골,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마루까지,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골까지 우리가 진폭이라고 쓰고 A로 많이 기호를 씁니다. 마루에서 마루, 이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달리 말해서 한 번 진동하는데 간 거리, 우리가 이거를 파장이라고 하고 보통 람다라고 기호를 많이 써요. 람다라고 하면 얘를 람다.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네, 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주기. 그리고 1초 동안 매질이 진동한 횟수, 우리가 이걸 진동수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기호로는 F 혹은 뮤로 많이 쓰고 단위를 헤르츠라는 단위를 씁니다. 근데 말이죠.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그럼 진동 횟수를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겠네요. 진동수는 어, 산, 반대군요. 그쵸? 주기는 한 번 진동안에 걸린 시간이니까 시간을 횟수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진동수는 한 번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니까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니까 횟수를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겠네요. 그러고 보면은 주기가 진동수랑 서로 역수관계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기분의 1이 진동수가 되고 진동수분의 1이 주기가 되고 속력 생각해볼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습니다. 근데 얘를 똑같이 횟수로 나눠줄게요. 거리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거를 곱해도 똑같죠. 네, 횟수. 이거 나눠주고 보니까 어, 횟수분의 시간 주기가 되겠고요. 역시 한 번 진동하는데 간 거리 파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었으니까 F 람다로 많이 씁니다. F 람다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파동이라는 것도 그 매질이라는 것도 하나하나의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입자 하나하나의 속력, 하나하나의 속도를 얘기하는 위상 속도도 있고요. 파동 전체, 이 모양 꼴 자체가 진동하는 속도인 분속도를 나누기도 합니다만 보통 우리는 파동의 속도를 분속도로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시간에 따라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주기, 거리에 대해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거리 파장. 파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진행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횡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평행한, 소위 말해서 나란한 파동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종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처음 중학교 오자마자 배웠던 지진파의 S파가 수직, 횡파고요. 전자기파, 수면파는 물 튕겼을 때 그 물이 위아래로 넘실넘실거리죠. 그리고 그냥 종파에는 지진파의 P파, 그리고 소리도 공기를 앞뒤로 진동시키면서 퍼져나가는 종파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에는 원래는 없지만 횡파, 빛이 횡파다 보니까 이 횡파다 보니까 서로 수직으로 진동하는데 얘가 그냥 한쪽 방향도 아니고 위아래뿐만 아니라 양옆으로도 진동하고요. 사방으로 진동합니다. 다만 이 진행 방향과 수직일 뿐이에요. 근데 이 빛이 횡파다 보니까 여기
얘를 만약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단어가. 갑자기 선생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앞에 이 앞에 이 앞에 뭔가 어, 장치를 두면 이 빛이 수직인 애랑 나라는 수직인 위아래로 진동하는 애랑 양옆으로 진동하는 애가 나눠져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분리돼서 진행되기도 하고요. 혹은 아까 그걸 복굴절이라고 하고 만약에 평광판 같은 걸 갖다 대면은 이 나머지 방향으로 가는 진동하는 애들은 막아지고 만약 위아래로 평광되는 판이다. 그럼 위아래만 진행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빛은 파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상 그 상태의 그 위치에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진동의 진폭이 작아지게 감쇄 진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진폭이 커지게 강제 진동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변화를 주는데 진폭의 변화를 주어 정보를 담는 방식을 우리는 진폭 변조라고 합니다. 진폭 변조 AM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AM 우리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라디오 AM 주파수들이 이 진폭 변조, 진폭의 변화를 줘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동수의 변화를 주어 하는 정보를 담는 방식 주파수 변조고요. 주파수 변조 FM 역시 FM 라디오들이 그 주파수, 진동수 주기에 진동수에 혹은 주기가 진동수는 1이니까 거기에 변화를 주어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 파동의 성질들 알아볼 텐데요. 파동은 장애물을 만나면 되돌아오는 반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거울 반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렌즈를 만났을 때 꺾이는 어, 반사 반사가 일어나거나 꺾이는 현상이 굴절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런 거울에 비친 모습이나 렌즈로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요. 거울에는 평평한 평면 거울, 볼록하게 나온 볼록 거울, 오목하게 들어간 오목 거울이 있습니다.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빛이 퍼지고요. 오목 거울은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죠. 렌즈에는 가운데 부분이 더 두꺼운 볼록 렌즈,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더 얇은 오목 렌즈가 있고요. 역시 볼록 렌즈가 빛을 모으고 오목 렌즈가 빛을 퍼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빛이 모이고 퍼지는데 그 모이는 점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얘기해요. 렌즈나 거울로부터 만약에 이 렌즈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은 그 렌즈의 연장선을 짝짝짝 그어보면 한 원이 될 것 같아요. 거울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그었을 때 그 반지름의 2분의 1인 곳에 초점이 존재합니다. 다시 자 이렇게 오목 거울 혹은 오목 렌즈가 있어요. 이 거울과 렌즈를 짝짝짝 있다 보면 원이 될 것 같아요. 그 원의 중심에서부터 2분의 1 위치가 초점이 됩니다. 거기에 빛이 모이고 혹은 거기를 중심으로 만약에 볼록 거울 같은 경우에 반사하잖아요. 반사하는데 그 점이 역시 초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같은 거리만큼 그리고 여기도 만약에 거울이 렌즈면 오목 렌즈는 빛을 퍼지게 만드는데 역시 그 퍼지는 출발점도 초점입니다. 얘는 반사되니까 이렇게 반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사되겠네요. 잘못 그었어요, 선생님. 아, 멀리 있는 빛 가까운, 멀리 있는 빛 가까운 빛. 네, 멀리 있는 빛 가까운 빛은 우리가 이제 물체를 얘기합니다. 물체를 얘기할 때 물체가 어디에 있느냐 이 기준이 초점이에요. 기준 초점. 얼마나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광선이 가는 길을 이제 우리는 추적해서 상의 위치나 크기를 알아낼 수 있어요. 광선 추적이라고 하고요. 세 가지 원칙만 따라주면 됩니다. 먼저 나란히 들어온 빛은 수평하게 들어온 빛은 초점을 지납니다. 거울의 중심에 들어온 빛은 반사됩니다. 렌즈의 중심에 들어온 빛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사된다는 것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걸 얘기합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이 범선, 이 수직한 선에 대해서 서로 각도가 같은 얘를 얘기합니다. 자, 평면 거울의 이 현상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한 물체에서 빛이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물론 이 빛은 어디선가 반사된, 광원에서부터 반사된 빛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얘가 광원인 경우엔 거기서 출발한 빛이겠죠. 얘가 평면 거울이에요. 평면 거울. 말하자면 거울의 중심이 짜자작 이어져 있는 거라고 해석했네요. 중심으로 들어온 빛은 그대로 반사된다. 그대로 반사된다. 그대로 반사된다는 것은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 같도록.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이 반사된 빛들을 이 빛들이 모이는 곳에 상이 맺힙니다.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평면 거울의 이 현상은 평면 거울에 있는 상은 얘가 바로선 모양의 바로선 모양, 바로선 모양의 같은 크기의 허상, 같은 크기의 허상이 생기네요. 허상이 뭔데요, 선생님? 자, 여기 보시면 이 빛은 이 선에 모아놓은 이 빛은 이 점은 이 빛들이 실제로 모이는 게 아니라 이 빛들이 연장선이 모인 거예요. 그쵸? 이따가 좀 더 다른 렌즈와 거울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빛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빛들이 절대 모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 거울 렌즈에 이 빛들의 연장선에 모이는 것처럼 이 연장선에 모인 이 빛들의 연장선이 모이는 곳에 상이 맺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실제로 빛이 지나가지 않고 생긴 상을 우리는 소상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진행한 빛이 모인 상을 실상이라고 해요. 볼록 거울 한번 볼까요? 볼록 거울 나란히 들어온 빛은 초점을 지납니다. 볼록 거울의 초점은 이 전체 원에 얘가 쭉 이어진 원의 2분의 전체 그어진 원의 중심에서부터 2분의 1 초점에 들어가겠고요. 그 가운데로 들어간 빛은 그대로 반사됩니다. 그렇죠? 그냥 두 빛이 모이지 않아요. 그런 빛들의 이 빛도 원래는 실제로 이렇게 가겠죠. 실제로 이렇게 가는데 초점에서부터 그가 시작점이 초점에서부터 시작된다. 선생님 두 빛이 얘랑 얘는 절대 만나지 않아요. 그 연장점. 얘도 볼까요? 얘도 나란히 들어간 빛은 초점을 지나간다. 근데 얘도 이렇게 실제 빛들은 이렇게 반사되겠죠. 가운데 들어간 빛은 그대로 반사된다. 입사각과 반사각계. 역시 둘 다 만날 수 없지만 그 뒤에 연장선이 만납니다.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거기 상이 맺히다 보니까 바로선 모양인데 바로 모양인데 작은 크기의 허상이 맺히네요. 오목거울입니다. 오목거울. 뭐 일체가 초점에 있을 때는 상이 안 맺히는데 그거는 여기 내용엔 들어가 있지 않고요. 한번 실제로 그려볼게요. 나란히 들어간 빛은 초점을 지나갑니다. 초점은 역시 이 거울이나 렌즈 쭉 이었을 때 그 원의 2분의 1. 가운데 들어가는 빛은 그대로 반사됩니다. 그대로 반사돼요. 얘는 실제로 빛들이 모이네요. 모이네요. 그렇게 해서 그어보니 거꾸로 선. 얘는 거꾸로 서 있네요. 거꾸로 선 작은 크기의 실상이 생깁니다. 왜? 실제 빛들이 모였으니까.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역시 나란히 들어간 빛은 초점을. 그리고 그대로 반사된 빛은 가운데 들어간 빛이 그대로 반사되겠죠. 그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얘네 둘은 만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뒤에 어디선가 이 연장선을 긋다 보면 만날 겁니다. 그렇게 그려보고 보니 바로선 모양의 큰 크기의 허상이 생기네요. 왜? 실제 빛들이 아니라 그 빛들이 연장선이 만났으니까요. 볼록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 역시 굴절되면서 초점을 지날 거예요. 거울은 반사됐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 그렸어요. 그쵸? 선생님이 아까. 근데 얘는 실제 빛들입니다. 초점을 지날 겁니다. 얘는 가운데 들어간 빛은 그대로 지나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서 있고요. 거꾸로 서 있고 작은 크기의 허상이 생기니 실상이 생기네요. 왜냐 실제 빛들이 지나갔으니까 실상이 생깁니다. 자, 가깝습니다. 여기 아까 말했다시피 가깝다 멀다는 초점의 기준이에요. 초점 기준. 자, 초점 지나가고요. 얘는 그대로 지나갑니다. 둘이 만나지 않아요. 하지만 연장선을 긋다 보면 어디선간 만날 겁니다. 바로선 크기의 바로선 모양의 큰 크기의 허상이 생기네요. 오목렌즈입니다. 오목렌즈. 자, 굴절되는데 초점을 지나갑니다. 초점을 지나가게끔 빛을 퍼지게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뒤로 갈 겁니다. 이 빛은 그냥 쭉 지나가겠죠. 쌤, 둘이 안 만나요. 하지만 연장선에서
만날 겁니다. 실제 빛들이 모인 게 아니까 허상이 되겠네요. 자, 가깝습니다. 가까울 때 역시 초점을 지나가는데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데요. 둘이 만나지 않습니다만 이 연장점에서 그 뒤에 실제 빛들이 아니라 실제 빛들의 연장선들이 만납니다. 바로선 모양의 작은 크기의 허상이 생기네요. 바로 서 있고 작은 크기의 허상이 생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연습을 충분히 하신다면은 외우지 않아도 이게 어떤 상일 때 어떤 상이다 이거 외우지 않더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파동의 성질 두 가지 얘기했어요. 반사, 굴절. 그래서 파동은 또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냥 튕겨나가지 않고요. 장애물 끝에서 회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그만 구멍을 낸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이 구멍 바깥 이 구멍을 통과한 공들만 쌓이겠고 나머지 공들은 튕겨나갈 거예요. 하지만 파동은 장애물 만났을 때 여기서 또 다른 파원이 돼가지고 그 점이 또 다른 파원이 돼서 뒤로도 파동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벽 너머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 그 벽, 그쵸? 위가 뚫려 있는 벽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왜냐? 이 장애물, 이 벽이라고 하는 장애물, 울타리라고 하는 장애물에서 또 소리가 회절되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 파동은 서로 만나면 합쳐졌다가 흩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이거를 간섭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마루가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나면 그 위상이 같으면 얘네가 증폭돼요. 하지만 반대 위상이 만나면 얘가 상쇄됩니다. 밑에 사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같은 위상이 만나면 증폭, 서로 반대 위상이 만나면 상쇄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상쇄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노이즈 캔슬링도 하기도 해요. 우리 뒤에 들어오는 파동과 딱 위상이 반대인 파동을 인식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면 얘네들이 상쇄되면서 소리가 작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진폭이 작아지니까. 자, 다음과 같은 실험 해볼까요? 이중 슬릿. 이 슬릿은 이 네모난 구멍을 얘기하는데 이중 슬릿 뚫어놨어요. 이중 슬릿 뚫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서 애들이 회절할 거예요. 또 여기서도 애들이 회절할 거예요. 그럼 두 파동이 만나면서 간섭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 이 뒤에 같은 이런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 입자였으면 이 장애물을 통과한 애들만 뒤에 도달했겠지만 얘가 파동이다 보니까 서로 얘가 회절되고 또 회절된 파동들이 간섭하면서 그 뒤에 모양들이 위상들이 서로 달라지는 거죠. 물결파 설정을 해보시면 이런 파동이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빛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빛은 파동이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다음 시간에 양자역학 할 때 빛이 파동만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중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빛이라는 건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빛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중력,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리를 하는데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쌓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물리에서는 실제 현대 물리에서는 다음 이야기들이 그리고 달리 말하면 앞의 내용들을 그냥 이용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각각 1시간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